소유권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을 먼저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상린관계요. 그래서 상린관계를 보면 먼저 주의토지 통행권을 봐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요. 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의토지가 있고 의뢰토지가 있고 이것을 뭐다? 인접했죠. 인접.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맹지죠. 어른갑한테요.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주의토지 뭐란다?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요.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남의 토지를 거래하니까 먼저 보상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지만 공로를 뭐죠? 통행권을 폐쇄할 수는 없지만 채무 불이행이 되죠. 채무 불이행이 되고 두 번째는요. 어른 갑의 토지에 대해서 손해가 적게 해야 되겠죠. 손해가 적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다녀야 되고 세 번째는 을이 만약에 보상을 했죠. 그러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료를 이동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다섯 번째요. 만약에 갑토지에 대해서 이용 상황에 변화가 있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이동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뭐냐면 통행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통행지 소유자라고 얘기하고 을을 뭐라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자, 주의토지 통행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어를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되고 여기에 새롭게 공로가 개설이 되죠. 공로가 개설되면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죠. 이럴 때는 통행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고 통행을 해야 되죠. 통행을 해야지 을이 통행지 소유자의 토지를 뭐를 하면 안 된다? 점유를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점유하고 있으면 갑은 을한테 토지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권리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방해물이 있으면 안 되죠. 방해물이 있으면 뭐가 된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되죠. 방해물이 있으면 제거 또는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만약에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도로를 새로 개설할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개설할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또는요 모래를 깔거나 자갈을 깔거나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는요 몇 메타다 도로의 폭은 4m를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이용 상황이니까 장차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장차. 그 다음에요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다. 이미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 부족하면 다시 뭐가 된다?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고 이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였다. 지금 맹지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일부를 양도한다.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요 토지가 뭐가 된다? 분할이 된다. 분할이 돼가지고 토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고 이렇게 맹지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맹지가 생겼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것은 무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을하고 갑하고 사이는 무상인데 갑의 토지가 만약에 병한테 이전됐다. 그건 승계인이죠. 승계인하고 갑하고 관계에서는 다시 뭐로 된다? 유상, 원상태로 유상의 통행권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할 때가 어떠냐?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에 여기다 지하실을 파죠. 지하실이라든가 저수지를 팔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해야지 심골 깊게 팔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뭐란다? H 깊이라고 하죠. 이 깊이는 여기서부터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된다. 깊이의 반 이상을 떼야 되는 것이고 물이죠. 물에 관한 것이다. 물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2m 이상을 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창이 있죠. 창이 여기서 몇 메타 이내일 때 2m 이내일 때는 창 앞을 막아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차면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과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죠. 여기는 경계죠. 여기서 나무가 있죠. 나무가 경계를 넘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수목가지라고 하죠.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먼저 을은 갑한테 제거하라고 청구하죠. 그래서 제거하라고 청구했는데 제거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무 뿌리가 넘어온다? 뿌리가 넘으면 을이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통상적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뭘 한다? 담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설치 비용이 있고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설치 비용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설치 비용을 어떻게 한다? 절반한다. 절반하는 것은 공동 비용으로 한다. 공동 비용, 이것을 우리 뭐란다? 공유라고 한다. 공유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분할이지만 여기에서는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통상의 경계표에서 담은 공유이지만 분할할 수가 없다. 또 분할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을 뭐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얘기하죠. 이러한 경우는 뭐다?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높이 이렇게 담을 쌓을 수 있다. 높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특수시설이다. 이 특수시설은 누가 했냐? 갑이 했죠. 그래서 갑의 비용으로 했죠. 갑의 비용. 그래서 누가 소유가 되냐? 갑 고유의 소유가 된다. 단독으로. 알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것보다 더 높게 쌓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상린관계에 관한 것이고, 물론 상린관계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관습이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수, 배수, 하수. 알죠? 저수, 배수, 인수. 하루 연안의 용수권 보호. 수류의 변경. 알죠? 저하수를 용수권의 승계. 소통공사. 그래서 만약에 저지에서 물이 막히잖아요. 저지에서 물이 막히면 소통 뚫어야 되겠죠? 그 뚫는 것을 저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뚫는 것이 아니고 어디의 비용, 누구의 비용으로? 고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뚫어요. 그래서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죠. 공유하천 용수권. 저기 나왔죠? 경계표 담 국어. 알죠? 경계선 부근의 건축 2개예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된다?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되죠? 경계표 담 국어. 통상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 담 국어를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해서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 뭐가 있다? 관습이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상린관계에 관한 것이고, 특히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해야 돼. 인접하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 다음에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린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린권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상린권이고, 이러한 상린권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의 뭐가 된다? 소유권의 내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인접이죠. 인접이니까 이러면 어때요? 격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격지 안 되고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다 돼. 그 다음에 소유자죠.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되는 것이고, 임차인, 소유권의 내용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어때요?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소유권의 첫 번째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린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의 내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상린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하잖아요. 이거 등기하자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상린관계하고 비슷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지역권이라고 하죠. 지역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비교를 하려면 먼저 하나를 완벽하게 쓰고 그 하나를 보면서 다시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죠?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격지는 안 되죠? 여기는 인접해도 되고 뭐도 되고 격지도 되고 다 돼.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뭐만 된다? 토지만 돼. 토지만. 건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역권은요 똑같아.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에 대한 지상권자, 요역지에 대한 전세권자, 요역지에 대한 임차인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소유권의 내용이죠.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그런데 지역권은 20년에 소멸시효 걸리고, 독립한 물권이 아니죠. 소유권은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죠. 그래서 독립한 물권으로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지역권을 설정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니까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그래서 물권적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독립한 물권으로서 지역권이 성립한다. 하지만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몇 년을 소멸시효 걸린다? 20년의 소멸시효 걸리고, 소유권은 항구성에 의해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란다?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